어느 주말. 어머님, 저희 왔어요. 엄마, 생신 축하해요. 이 사람이 미역국 끓여드려야 된다고 아침 대바람부터 와야 된다고 해서 난리도 아니었어. 아이고, 매년 돌아오는 생일이 뭐가 대수라고 아침부터 요란스럽게 난리야. 미역국은 이미 정아애미가 새벽에 끓여놨다니까 편하게 먹으면 될 거다. 아, 아니, 어머님 생신이시니까 밤에 잠도 안 오고 해서 미리 준비 좀 해봤는데 동서한테 미안해서 이걸 어째? 이번엔 내가 끓여드렸으니까 다음 생신 땐 동서가 끓여드려. 괜찮지? 어머, 힘들게 혼자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저도 도왔을 텐데. 어머님이야 뭐 워낙 형님 음식을 더 좋아하시니까 어쩔 수 없죠. 치우는 건 제가 할게요. 매번 고생이 많으시네요. 에이, 동서는 동서네 집에서 출발하고 난 어머님이랑 같이 살잖아. 우리 어머님이 어떤 분이신데? 동서나다나 항상 딸처럼 생각해 주시는 분이잖아. 표현은 잘 못하셔도 나랑 동서 차별 없이 딸처럼 이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게 느껴지잖아. 동서 음식 솜씨도 저리 가는데 무슨 내 음식을 더 좋아하셔. 그런 생각하지 마. 그럼 우리 둘째 서운했니? 더운 날 음식 안 해도 되고 좋잖아. 아이 그리고 같이 사는 사람이 먼저 챙기게 되지 않겠니? 다 같이 둘러앉아 먹는 게 중요하지. 누가 만드는 게 뭐가 중요하다고. 아, 재수 씨가 질투나셨나 보네요. 이 사람이 워낙 새벽잠이 없어서 미리 준비해서 그렇죠 뭐. 자, 다들 아침부터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을 텐데 얼른 앉아서 밥 먹읍시다. 생신 주인공은 가운데 앉으시고. 정수야, 너 냉장고에 있는 케이크 좀 가져와. 네 형수가 엄마 좋아하는 케이크 살라고 며칠 전부터 예약 주문했던 거다. 어이구, 케이크도 따로 예약까지 해서 사오시고 완전 연예인 생일 생기는 수준이구먼. 우리 엄만 좋겠네. 이게 다 우리 아들들을 잘 둬서 이런 거 아니겠니? 늙은이 생일 챙기느라 다들 고맙다. 에이,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다 저희가 좋아서 하는걸요. 그리고 어머님이 워낙 동안이셔서 그 누구도 어머님 연세로 보지 않아요. 저 가끔 언니라고 하려다가 꼭 참는다고요. 어머님, 저번에 저랑 같이 갔던 피부관리실 또 같이 가요? 미리 예약해 둘게요. 아유, 너 덕분에 내가 다 늙어서 호강이다, 호강이야. 이번엔 우리 둘째도 같이 가자꾸나. 어머, 좋아요, 어머니. 동서도 내가 같이 예약해 놓을게. 우리랑 같이 가자. 말씀은 감사한데 이번에 경미가 기숙사 들어가서 신경 써야 될 게 한둘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기숙사를 해도 생필품도 사다 놔야 되고 가구들도 보고 해야 돼서. 시간이 힘들 것 같아요. 어머, 정말? 너무 아쉬운데?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내가 동서 못 가지. 어머님하고 더 진하게 데이트하고 올게. 나만 믿으라고 동서. 나는 왜 빼는 거야? 참나. 장수야, 우리가 아들인지 사위인지 모르겠지 않냐? 이건 뭐 우리가 길자리를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어머님, 저도 너무 아쉽지만 이번에는 형님이랑 두 분이서 데이트 잘하고 오세요. 전 다음에 꼭 참석할게요. 아, 그리고 이건 어머님 생신 선물. 밖에 나가실 때 들고 다니시라고 가방 하나 샀어요. 아이고, 경진이랑 경미한테도 돈 많이 들어갈 텐데 뭐하러 이런 걸 사왔어. 아유, 이뻐라. 뭐 이왕 받은 거니까 예쁘게 잘 들고 다닐게. 고마워. 이야, 역시 동서 안목은 알아줘야 된다니까. 어머님, 어머님이 워낙 고우셔서 그런지 핑크빛 도는 가방이 너무 잘 어울리시는데요? 아, 맞다. 어머님 다음 주 주말에 저랑 같이 병원 가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꼭 그 전날부터 금식하셔야 돼요. 에? 웬 병원? 어머, 어디 아파? 아유, 아프긴 뭘. 괜찮다고 하는데도 정아애미가 계속 가자면서 이번에 세상에 몇 백씩이나 하는 건강검진을 예약했지 뭐니. 모를 수도 없대는데 가야지 뭐. 건강검진은 꼭 받아야죠. 맨날 약속하셔도 혼자선 절대 안 가시니까 이번에 제가 몰래 예약까지 해놨어요. 보호자 겸 제가 같이 가서 말동무도 해드리면 그 시간 동안 심심하지도 않으실 거예요. 전 어머님이랑 오래오래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꼬박꼬박 건강검진은 필수. 아셨죠? 제가 때 되면 예약해 놓을 테니까
어머님은 같이 가주기만 해주세요. 에이, 어머님 아프시면 저 못 살아요. 꼭 약속. 에라이, 남편이나 그렇게 챙겨봐라. 남편은 언제가 마지막 건강검진이었는지도 모르면서 참나. 아이고, 얘 첫째야. 네 남편 지금 질투할 사람이 없어서 나를 질투하나 보다. 아유, 네 집사람이 엄마 챙겨주는 게 그렇게 싫어? 어이구, 아들 눈치 보여서 며느리랑 사이좋게 지내지도 못하겠네. 흥,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우리 어머님만 있으면 되는데 뭐. 서운하면 우리 엄마한테 가서 당신도 챙겨달라 그래. 참, 됐네요. 우리 장모님도 내가 챙겨달라 하지 않아도 엄청 잘해주시거든. 그냥 보기 좋아서 툴툴거린 거야. 요즘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이렇게 깨가 쏟아질 수 있겠어? 안 그래?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 혼자 사시는 게 외롭고 적적하실까 봐 많이 걱정이었는데 당신이 흔쾌히 먼저 같이 살자 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내가 말은 안 했어도 너희가 같이 살자고 얘기해줄 때 많이 좋았어. 애들 아빠 죽고 나서 남은 인생 혼자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심이 쏟아졌는데 아유 겸수 말대로 요즘 누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어 하겠니. 다 우리 며느리가 많이 착해서 그렇지. 물론 우리 둘째도 그렇고 남들 다 있는 딸 하나 없어서 속상했는데 딸이 2명이나 생겼으니 난 참 복이 많은 사람이라 생각해. 늙은 내가 앞으로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니. 내가 짐이 아니라 너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있다 가는 게 내 남은 바람이자 소원이지. 많은 것도 아니지만 내가 갖고 있는 건 다 주고 가마. 에이 어머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그럴 시간이 아직 한참 많이 남았으니까 약한 소리 하지도 마세요. 그래 엄마 남들이 들으면 가진 게 뭐가 많이 없냐면서 욕하겠다. 엄마 연세에 집과 땅이 있는 분들이 어디 있다고. 우리 괜찮으니까 형이랑 형수한테 많이 주셔. 우리 엄마야 워낙 젊게 살아서 걱정은 없더만 그래도 어디 시어머니랑 같이 가는 게 좀 힘들어. 그런데도 이렇게 두 아들보다 옆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잘 챙겨주는 형수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해. 어머, 형님 갑자기 왜 우세요? 내가 언제 그런 거 바라고 어머님하고 같이 산다 그랬어? 나 정말 어머님이랑 더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런 거야. 어머님이 안 계신다는 상상만 해도 벌써부터 못 살 것 같은데 왜 자꾸 어머님 돌아가시는 얘기를 해. 어머님도 정말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어머님 없이 저더러 어떻게 살라고. 절대 안 떨어질 거예요. 어머님 돌아가시면 저도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평생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아셨죠? 아이 참. 엄마 왜 좋은 날 괜한 소리를 해서 사람을 울려. 빨리 엄마가 대답해야 눈물 그칠 기세니까 빨리 알겠다고 약속해. 어이구 그래 그래 알겠어. 첫째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약속. 그니까 이제 그만 울어라. 맛깔나게 차린 밥상 앞에서 눈물바람이 보니. 빨리 먹고 케이크 켜게 뚝 그치 얼른. 몇 달 뒤. 누구세요? 형님. 형님이 이 시간엔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그 짐들은 또 뭐예요? 무거워. 여기도 사람 사는 집이니까 이 정도로도 충분하겠지. 내가 몸이 하나라 어머님 짐을 다 들고 오진 못했어. 앞으로 살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새로 사. 어차피 더 오래된 거라 가져와봤자 버릴 게 더 많을 테니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짐을 왜 저희 집에... 짐을 내가 힘자랑하려고 가져온 거겠어? 딱 보면 몰라. 난 이제 이 집 사람 아니니까 어머님은 동서가 모셔야지. 형아 아빠까지 죽은 마당에 내가 왜 아픈 시어머니를 계속 모시고 살아? 형님. 아주버님 돌아가신 지 몇 주 지나지도 않았어요. 어머님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실지 몰라서 이러세요? 아직 마음 다스리지도 못했는데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잃어버리시면 어떡해요. 아무리 아주버님이 돌아가셨다지만 이 집안 사람이 아니라뇨. 형아도 있고 저희랑 같이 얼굴 보고 지낸 시간이 얼만데. 동서, 양심이 있긴 한 거야?
동서나 나나 진짜 딸이 아니라 며느리였는데 솔직히 내가 며느리 도리 다 했잖아. 기억 안 나? 내가 이 집안에 시집와서 산 세월만 23년이고 동서랑 가족으로 지낸 건 18년이라고. 그 18년 동안 동서가 나만큼 시댁 식구들 챙겨왔어? 무슨 일이든 첫째 며느리란 이유로 내가 앞장서서 어머님, 아버님, 하물며 작은 어머님 때까지 신경 쓰며 살아왔었다고. 그럼 이젠 동서가 해야지. 정아 아빠가 죽었으니까 난 당연히 동서가 먼저 어머님 데려가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말이 없길래 이렇게 온 거야. 이러지 않으면 나한테 계속 맡길 게 뻔하니까. 뭐 예상은 했지만 대놓고 싫어하더니 좀 실망스럽다. 어머님을 모시고 살 수 있죠. 그건 아무 상관 없어요. 근데 어머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정도로 순수한 의도였는지 모르겠네요. 막말로 아버님 살아계실 때 투자에 성공하셔서 생긴 재산을 위해서 지금까지 온갖 짓을 하면서 어머님한테 이쁨 받으려 하신 거 아니에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가 모셔오려고 했을 때 극구 반대라면서 어머님 데려가셨잖아요. 그 덕에 어머님이 집이며 땅이며 다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모든 재산 챙기셨던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남편이 죽었으니 이 집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어머님 데려가라. 이건 좀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모든 재산을 다 줘도 상관없다고 한 건 내가 아니라 동서 남편인데 왜 나한테 그래? 이렇게 싫어할 거면서 그동안 어떻게 가만히 있었니? 재산이 탐났으면 붙들고 우겨서라도 어머님 모시고 살지 그랬어. 그땐 못 이기는 척 떠넘기더니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하는 거야? 이미 내 재산이 됐으니 어쩔 도리 없겠지만 그동안 내가 떠받들고 산 세월에 비하면 너무 적은 재산 같거든? 솔직히 10년 넘은 파킨슨병의 아들 죽고 나서 가끔 정신까지 놓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책임져? 뻘이 파킨슨병이지. 그게 얼마나 옆에 사람 힘들게 만드는지 알아? 손을 하도 떨어서 밥상에서 음식 흘리는 건 기본에 잘 때도 몸 하나 가만두질 못하는 사람인데 손이 종가겠어? 내가 팔자에도 없는 병수 만든 걸로 따지면 몸뚱이라도 팔아서 더 보상해줘야지. 참나, 남편이 죽은 건 난데 왜들 그리 유난인지. 나도 붙잡고 사는 정신머리를 왜 놓는 거냐고. 어쨌든 난 더 이상은 같이 살 이유도 의무도 없으니까 동서가 데리고 살든 버리든 알아서 해. 형님이 아무리 재산에 욕심이 많았다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 줄 몰랐네요. 이유야 돈 때문이었어도 어머님을 포함해 가족들에겐 진심이라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나 봐요. 형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저라고 이유 없이 어머님을 마다하겠어요? 형님도 알다시피 애들 아빠도 회사가 구조조정 들어가서 연봉 감봉된 지 꽤 됐고 그 와중에 경진이 학원비에 경미는 기숙사 들어가서 돈 들어갈 곳이 산더미예요. 저희 네 식구 생활하는 것도 벅찬데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기엔 형편이 너무 빠듯하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미리 말했던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갑자기 떠넘기듯 하시면 저희들 어떡하란 거예요? 동서 진짜 웃긴다. 그거야 동생네 사정이지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줘야 돼? 우리가 뭐라고 그런 걸 바라는 건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그러게 언젠 여유로웠던 적이 있었어? 예전부터 힘들다면서 형편 나아질 생각은 안 하고 뭐 한다고 애를 왜 둘씩이나 싸질러? 나처럼 하나만 낳아서 잘 키웠음 이렇게까지 돈 들어갈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애를 낳았다고 끝이 아닌데. 동서도 이렇게 보면 참 미련하다니까. 이거 봐. 동서가 나보다 8살이 어린데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액면가가 나랑 동년배로 봐도 전혀 이상하질 않잖아. 자식을 하나만 낳고 사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똑같이 나이를 먹고 고생을 해도 얼굴 낯빛이 달라진다니까. 경진이나 경미도 어느 정도 컸으니까 애들한테 들어가는 돈 좀 아껴서 동서한테도 투자 좀 해. 이러다 도련님 달아나겠어. 야, 형님 정말... 아니 아무리 끝이라 해도 어떻게 그런데... 그래, 우린 가족으로 묶였더니 영까지 끝난 사이라고. 이제야 내 인생 즐기면서 살겠다는데 남편까지 죽은 마당에 혹을 계속 달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 말 그대로 동서 형편이 어떻든 간에 내가 그걸 신경 써줘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맞다. 어머님은 이따 정아가 데려올 거야. 그때까지 어머님이 쓰실 방 정리해두면 되겠네. 어차피 격리 기숙사 들어가서 방 하나 남을 거잖아? 동서, 이젠 우리 각자 인생 알아서 잘 살자. 무소식이 효소식이라고 여기면서. 알겠지? 몇 시간 뒤 저녁. 작은 엄마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정아야, 네가 뭐가 죄송하니. 이건 어른들의 문제지 넌 사과할 이유가 없는 거야. 오히려 장은 엄마랑 장훈 아빠가 정아한테 미안하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만들었으니. 아니다. 다 나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니니. 이래서 늙으면 그냥 죽어야 되는데 뭘 한다고 이때까지 살아선 자식들 귀찮게 하는 짐짝이나 되고.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난 자식들한테 끝까지 도움이 되고 싶지 짐이 되고 싶지는 않다. 나 혼자 살아도 되니까 창수랑 둘째는 신경 쓰지 말아라. 어머님 사시던 집까지 형님한테 주셨잖아요. 아주버님 살아계실 때 아주머님 앞으로 명의 이전까지 해놓으셔놓곤 어디 가서 혼자 사시려고 그러세요? 저희는 어머님이 불편하실까 걱정돼서 그런 거니 어머님만 괜찮으시다면 혼자 사시겠다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정아야, 그래서 엄마는 어쩔 생각이니? 작은 엄마도 얘기해봤지만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는 것 같은데 너한텐 다른 말 없었어? 사실 저도 엄마랑 연 끊고 나왔어요. 나중에 말씀드리려 했는데 엄마한테 남자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아빠 죽기 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인진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건 엄마보다 연하라는 정도. 그걸 알고 나서 아빠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새 남자 만나냐고 뭐라 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에 있던 정이 다 떨어졌거든요. 뭐라고? 아니 도대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살면 남편이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른 남자랑 만나는 걸 자식이 알게 할 수가 있다니? 정아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엄마한테 만나는 남자 있던 거 어떻게 알았냐고. 아, 뭐 어떻게 한 것도 없어요. 어느 날 알바 끝나고 집에 가니까 못 보던 신발이 있었는데 안방 문을 열어보니 둘이 침대에 누워있던데요, 뭐. 아들이랑 같이 사는 집에 죽은 남편과 같이 지냈던 방, 같이 누워 잠을 잤던 침대에 새로운 남자를 데려올 정도인데 얼마나 깊은 사이겠어요. 그 남자 저 보자마자 놀라서 짐 챙겨서 나갔지만 엄마는 오히려 저보고 인사도 안 한다며 뭐라 하던데요, 뭐. 아이,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그런 짓을. 아이, 그래서 내가 그 집에 있었던 게 싫었던 게지. 그래서 날 이리로 내팽개친 게야. 편하게 그놈 들락날락하게 하려고. 네, 네 이것을 그냥. 할머니 고정하세요. 저라고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누가 뭐라 하던 자식이 하는 건 다르겠다는 생각에 좋게도 말해보고 나쁘게 말도 해봤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돌아오는 답변에 정이 다 떨어졌었다고. 부모 자식 간에 정이 떨어진다는 것도 웃기지만 엄만 절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제 출발하는데 걸리적거리는 짐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저도 그런 엄마라면 필요 없겠다 생각했어요. 그냥 그게 다예요. 제가 어린애도 아니고 대학까지 나온 어엿한 성인인데 제 앞가림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요. 엄마가 도대체 뭐라 했길래 그래. 우린 괜찮으니까 사실대로 말해주렴. 네가 아무리 성인이라 해도 혼자 감당 가능한 상처는 이 세상에 없어. 우리 앞에서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해봐라. 난 아직도 집에 돌아오면 아빠가 같이 스포츠 보면서 맥주 한잔 하자고 할 것 같고 엄마 몰래 야식 시켜 먹자고 하거나 할머니까지 내 집 같이 산책하며 웃고 떠들던 모습이 너무 생생해서 아빠가 죽었다는 게 진짜인지 믿기지도 않아서 하루하루가 힘들다. 아빠가 있던 집에 오면 죽었다는 게 사실이 돼버리는 것 같아서 집에 들어오는 것도 힘들다. 근데 어떻게 한 달도 되지 않아 다른 남자를 불러들일 수가 있냐. 엄마가 그러고도 사람이냐고. 나도 남자로서 엄마가 조금이라도 시간이 흐른 뒤에 다른 남자를 만나 서로 의지하며 살고 싶다면 그러라고 먼저 얘기했을 때지만 지금은 너무 빠르지 않냐고. 원래부터 만나던 사이 아니냐고 막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뭐라 했었죠. 분명히 엄마가 상처받을 수도 있을 듯한 말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아빠와 같이 찍었던 결혼식 사진과 저랑 같이 찍은 가족 사진이 있던 액자를 깨부수더라고요. 바닥에 던지고 딱딱한 걸로 산산조각을 내버리면서 하는 말이 야, 가장 이쁠 나이에 네 아빠 만나서 시댁 식구들 비위 맞춰가며 고생하고 살았는데 이젠 팔자에도 없는 과부로까지 살란 거니? 나도 내 인생 되찾아야 안 억울하지 않겠어? 네가 부모 손이 필요한 어린애도 아니고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알아서 살아. 지금껏 키워줬으면 된 거지. 더 이상 뭘 더 바래. 네가 어떻게 살든지 나도 더 신경 안 쓸 테니까 너도 내가 누구랑 같이 살던 뭘 하든 신경 꺼. 그 말을 듣곤 잠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만
한 번에 정신은 차릴 수 있었어요. 엄마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고 아빠가 죽어서 본색을 드러내는 거란 걸 깨달았고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거라 생각해서 그럼 각자 인생 살자고 나도 어차피 아빠가 죽었으니 엄마도 없는 셈 치겠다 한 거예요. 저랑 아빠를 먼저 버린 사람을 엄마란 이유로 계속 얼굴 보며 살고 싶진 않으니까요. 아유, 우리 겸수야, 불쌍해서 어쩌면 좋니? 아유, 우리 아들. 우리 겸수. 왜 죽어서 이런 취급을 받아? 아픈 것 없이 건강했던 놈이 어쩌다 그런 몹쓸 사고를 당해서. 아유, 경수야. 나도 살고 싶지가 않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고 우리 아들 놈을 살려주지. 뭐 한다고 그 젊은 놈을 데려가. 아이고. 어머님. 어머님 그러지 마세요 제발. 어머님이 이렇게 속상해 하시면 하늘에서 아주버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네? 어머님 잘못 아니니까 그만하시라고요. 정아야, 네가 상처를 많이 받았겠구나. 작은 아빠가 어른이 돼갖고 아무것도 모르고. 참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너희 아빠지만 내 형이기도 한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고 나서 넋이 나가서 네 마음이 어떨지는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작은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정아야. 전 정말 괜찮은데 왜 이렇게 다들 우세요. 이러실까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전 진작부터 눈치채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어느 순간 엄마 돈 씀씀이가 커졌고 집에 있던 사람이 외출하는 빈도가 늘어났으니까요. 그러다 아빠가 죽고 나서는 외박도 밥 먹듯이 잦았으니 모르는 게 이상한 거겠죠. 모든 걸 다 알게 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다 알면서도 그냥 그럴 리 없다면서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네요. 어떤 모습이 진짜 엄마인 건진 모르겠지만 사람은 가장 최악의 순간에 진정한 본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한테 표현은 안 했어도 엄마 23살에 절 낳고서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나 봐요. 아유, 내가 그런 년인 줄도 모르고 그저 겸수한테 잘하고 두꺼비 같은 우리 정아 낳아서 잘 키운다 생각했다. 나까지 싹싹하니 딸내미처럼, 아니 정말 딸처럼 하길래 이쁘다 이쁘다 했던 건데 지금까지 고마웠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그녀들 줄려 있어. 그럼 무서운 년이란 것도 모르고. 아유. 작은 아빠, 작은 엄마랑 할머니도 그냥 이제 엄마는 모르는, 아니,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세요. 사람이길 포기했으니 앞으로의 삶에 행운이 따를 일은 없을 테니까요. 전 엄마도 문제지만 만나는 남자도 똑같은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그 남자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돈도 빌려주고 그런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제대로 된 사람이 절대 그런 여자를 만날 리 없거든요. 전 언젠가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는 상황이 찾아올 거라 믿고 지켜볼 거예요. 엄마 잘못이 아니야. 나도 몰랐잖아. 그렇게 형이 나한테 잘해줬는데 동생이란 놈이 아무것도 모르고 형이 안을 가는 날까지도 형수한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으니. 아이, 이래서 사람은 항상 신중하게 살아야 돼.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이미 엄마 재산을 거의 다 줘버렸으니 다시 돌려달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참. 저한테 미안해서라도 형수, 아니 그 여자한테 복수하고 싶지만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제일 화나고 답답하네. 아유, 내가 이러고 있을 순 없지. 내 아들이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딴 놈이랑 놀아나면서 자식까지 버린 년을 어떻게 가만히 놔둬. 내가 이래서 알고 지낸 지 오래된 사람이라도 함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성취하는 몸뚱이를 갖고 있지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우리 아들과 손주 생각해 믿고 내줬던 것들 다시 찾아와서 본때를 보여줄 거야. 몇 달 뒤. 어머님,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정화까지 오라고 하셔놓곤 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정화도 오는 김에 오랜만에 밖으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니까 싫다고 하시고 어머님 좋아하시는 육회 사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육회라면 주무시다가도 벌떡 일어나시는 분이 무슨 말을 하시려고 이러실까? 그만 뜸들이고 이제 말해요 얼른. 정민아, 내 말 똑똑히 들어라. 자식은 부모 없이 살아도 부모는 자식 없이 살 수 없고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게 가장 큰 불효라 하는 것은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묻고 살기 때문이다. 너희도 알다시피 상수도 똑같은 자식이지만 겸수는 나와 모든 처음을 함께한 장남이었어. 그런 장남을 가슴에 묻느라 기력도 없던 나한테 딸처럼 여겼던 년이 말도 못할 정도의 뒤통수를 맞는 일까지 겪으니 사람을 떠나 가족들은 물론 모든 것에 믿음이 사라졌었단다. 내 요 몇 달간 곁도 내주지 않고 쌀쌀맞게 행동에 다들 의아하다 생각했겠지. 정미 너한테 미안하지만 너도 똑같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운 나를 세울 수밖에 없었어. 네, 어머님. 그렇게 정도 주고 마음도 주며 믿었던 형님한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으셨는데 전 오죽했겠어요. 저 다 이해하고 괜찮아요. 그냥 어머님이 그 큰일들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시기만을 얼마나 바라는지 몰라요. 그래, 엄마. 애들 엄마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서 이래. 힘든 형편에서도 알뜰살뜰 얼마나 잘 살폈는데 설마 지금도 그런 생각 이런 건 아니지? 할머니, 박은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러세요. 그 일이 있은 후에 날마다 전화하셔선 요즘에 무슨 일 없는지 밥은 뭐 먹었는지 챙겨주시고 집으로 계속 오라고 같이 사는 게 불편하면 밥이라도 자주 먹고 가라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든 부모의 빈자리를 얻게 만들어주시려는 게 저한테도 다 느껴지는데 할머니가 그걸 몰라주시면 어떡해요. 아유, 내가 말했잖니. 똑똑히 잘 들으라고. 그래, 처음에 일부러 더 나를 세운 것도 있었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니까 혼자 속으로 끙끙 앓았지. 그런데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미 덕에 내 생각이 깔끔하게 정리됐고 결론을 드디어 내리게 돼서 오늘 이렇게 다들 부른 거야. 정미랑 창수,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어머님? 내 보험 서류다. 보면 알겠지만 내가 이래봬도 자식들 고생시키기 싫어서 꽤 오래전부터 보험을 들어놨었고 몇 개 만기가 된 것도 있어. 사망보험금만 해도 무시 못할 게야. 그년도 나한테 보험이 있다는 걸 알았고 온갖 말로 수익자를 제 앞으로 바꾸게 했지. 그땐 이런 년인지 모르고 내 보험금이 걔한테 가면 겸수랑 함께 잘 사용할 거라 생각했지만 모든 걸 알게 됐으니 그냥 둘 수가 없잖니. 그래서 얼마 전에 보험사에 직접 찾아가 수익자 변경을 했다. 그 수익자 변경하려면 동반으로 보험자를 갔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러 생각과 걱정이 많아서 경미를 쉽게 믿을 수가 없어서 직계인 창수 앞으로 변경됐을 게야. 그에 따른 위임장과 내 유언장까지 그 속에 넣어놨으니 잘 갖고 있어. 어머님, 저 이런 거 바라지 않아요. 아무리 가족이더라도 이렇게 돈이 자꾸 중간에 끼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형님도 이러시다가 결국 쓸데없는 소리! 못난 시애미가 너한테 이거 하나 못해주겠니? 그 나쁜 년이랑 너랑은 다르잖아. 그 년이야 처음부터 내 재산을 노리고 온갖 알랑방구를 끼어댔지만 넌 나한테서 떨어질 게 없단 거 다 알았던 애야. 그거 다 알면서도 날 비롯해 정아까지 진심으로 걱정하고 챙기며 보살펴왔단 거 말하지 않아도 우리 다 알고 있어. 그런 너를 어떻게 계속 의심하고 나를 세워볼 수 있겠니? 고맙다. 오갈 데 없는 나 걷어주고 있는 힘껏 진심으로 대해줘서 정말 고마워. 누구지? 어? 이 여자가 여길 왜 봐? 안에 있는 거 아니까 문 열어. 누구든 문 열라고. 당장 문 열라니까. 형님, 이제 가족도 아니라면서 남의 집을 왜 찾아오신 거예요? 엄마 미쳤어? 우리랑 무슨 볼 일이 더 남아있다고 여길 찾아와.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찾아오냐고. 누가 니들 보러 왔대? 어머님 안에 계시지? 나 어머님이랑 할 말이 있어서 온 거니까 다 비켜. 어머님 저랑 얘기 좀 해요. 아유, 어머님은 누가 니 어머님이야. 내 아들 죽고 나 둘째 내 버릴 때 이미 우리 인연 다 끊어졌는데 인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날 찾아? 저라고 오고 싶어서 왔겠어요? 아니, 살던 집 저 주시기로 했잖아요. 아니, 주셨던 거 아니었어요? 그때가 언젠데 아직까지 명의 변경이 안 돼 있다는 게 말이나 돼요?
제가 아까 동사무소랑 부동산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지 아시냐고요. 아니, 사람이 주기로 했음 명의 변경이랑 서류 처리 깔끔하게 해놨어야죠. 그걸 왜 안 해놔서 사람을 여기까지 찾아오게 만드시냐고요. 네가 감히 그딴 말을 꺼내? 내가 내 아들한테 준다 했지 언제 너한테 준다고 그랬니? 서류 처리든 명의 변경이든 하려 해도 당사자가 필요한데 겸수는 죽었으니 창수한테 주면 되겠네.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네가 내 집을 들먹이면서 열을 내고 그러냐? 내 아들이 죽은 겸수랑 창수 말고 또 있다니, 아? 어머님, 입이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셔야죠. 분명히 첫째 아들, 그래요. 정아 아빠한테 주기로 했지만, 근데 뭘 하셨어요? 보험금도 마찬가지고, 집도 땅도, 정이 아빠가 상속하면 제목도 있다고,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쓰라고 했잖아요. 그럼 정이 아빠만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있는 건데, 저한테 아무 말 없이 갑자기 도련님한테 주신다고요? 어머님은 배알도 없으세요? 그저 오갈 데 없는 자기 한 몸 거들어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 상관없단 거냐고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더더욱 저한테 주셔야죠. 어머님을 더 오래 모시고 산 사람은 전데 동서가 뭐 한게 있다고 이제 와서 동서가 그걸 받는 꼴을 제가 어떻게 봐요. 아니, 저한테 주기 싫으시면 차라리 우리 정화 명의로 하시던가요? 그럼 되겠네. 그동안 내가 해왔던 공으로 보나 뭘로 보나 도련님과 동서가 받는 거보단 제 아들인 정화가 받는 게 훨씬 괜찮은 방법이잖아요? 그동안 수발 들며 살았던 세월이 얼만데 꼴랑 건물 하나 던져주고 끝내라고? 그건 절대 안 되지. 앞으로 내가 받을 게 얼만데. 아니 집이랑 땅은 물론이고 어머님 보험금까지 다 내 거라고 했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해요? 저한테 쓰라고 했으니 저를 주시는 게 맞는 거고 그건 이미 되어있던 약속이니 절대 물을 수도 없다고요. 만약 안 주시면 민법이든 뭐든 법적으로 걸 수 있는 거 다 소송 걸 테니 그 전에 우리 정희한테 명의 이전하세요. 당장! 꼴랑 건물? 그 수발을 왜 들었는데 다 떨어지는 콩고물 받아먹으려고 온갖 아부 떨어가며 산 거잖아. 그것들 다 받아 처먹으려고 눈에 불을 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뭐가 어째? 두 눈이 있으면 이걸 똑똑히 봐. 뭐? 동서가 드디어 미쳤구나. 낄 때 안 낄 때 구분도 못해? 동서가 뭐 한 게 있다고 재산을 탐내. 양심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 뭔 말을 들어주겠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아? 그리고 너네 눈이 멀어도 그렇지 말이 좀 짧네. 내가 윗사람인 거 까먹었어? 어디서 어머님이랑 내가 대화하는데 끼어들어. 그것도 반말로. 이래서 사람이 수중에 돈이 생기는 게 보이면 눈깔이 돈다니까? 그니까 너도 눈깔 돌았던 거잖아. 왜? 난 그러면 안 돼? 남편이 죽었으니 이 집 사람 아니라고 어머님 내팽개칠 땐 언제고 어디서 윗사람을 찾아? 가족도 아닌데 내가 널 윗사람으로 대해줘야 될 필요는 없지. 너도 한때 돌았던 눈깔 아직도 달려있으면 똑똑히 보라고. 어머님 보험금, 수익자 변경 서류와 어머님이 공증까지 받은 유언장이야. 거긴 뭐가 적혀있는지 읽어보고 마저 얘기할래? 뭐야? 수익자 변경 서류라니? 유언장은 또 뭐야? 얼어 죽을. 지금 나랑 장난해? 입 닥쳐 이 몹쓸려나. 네 눈엔 이것들이 다 장난으로 보이냐? 하기사 그렇게 고리비었으니 남편 죽고 고세 어린 놈 집으로 불러들여 지 아들 앞에서 그딴 더러운 짓이나 보여주지. 저런 것도 사람이라고 내가 정과 마음을 줬더니. 아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릴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이니. 니까 년한테 내 재산을 왜 줘? 줬다 해도 당연히 다시 가져와야지. 어차피 서류 처리도 안 된 말뿐인 약속이었는데 다시 돌려달라 할 필요도 없지만 네 꼬드기면 못 이겨줬던 건물도 다시 뱉어낼 준비나 하고 있어. 뭐라고? 그 건물 나한테 준 게 벌써 한참 전이야. 근데 이제 와서 다시 뱉어내라니. 아 그래 보험이나 그런 건 구두뿐인 약속이었으니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그 건물은 안 될걸? 이미 내 건물이고 명의도 변경된 지 오래잖아. 나만 나쁜 년이야? 당신도 좋아서 줘놓고 다시 돌려받을 생각하는 게 너무 추잡하다고. 다 늙어서 추잡한 짓 하는 것도 꼴서 나오니까 꿈 깨. 기억 안 나냐? 네가 그 건물 줄 때 뭐라 했었는지. 내 아들과 손주한테 계속 잘할 것. 뇌물 같아 보이겠지만 이왕 받는 김에 다른 것도 다 줄 테니
앞으로도 너 잘 부탁한다고. 부양하는 것에 대한 보답이라 생각하려 했던 거 기억 안 나냐고. 그땐 내 재산 받을 생각에 제대로 듣지도 않고 살랑살랑 꼬리 흔드느라 정신없었겠지만 했던 약속들 중에 하나라도 지킨 게 있어서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냐? 내가 맘만 먹으면 증여 무효 소송 걸어서 돌려받을 수도 있어. 근데 불쌍한 죽은 아들한테 미안해서 그렇게 안 하는 거다. 내가 그래버리면 남편이 죽어서 계속 잘하고 싶어도 못하는 걸 나더러 어쩌냐는 소리 해댈 게 뻔해서 안 하는 거라고. 그런 걸 알기나 해. 너도 다 큰 자식이 있으면서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 네 입에서 정아 이름이 나오는 게 가당키나 하냐고. 죄 많은 내 밑에서 태어났던 이유로 네 남편이자 내 아들이 빨리 죽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지금도 두 눈 새파랗게 뜨고 널 쳐다보고 있는 네 아들한텐 왜 못했니? 네가 배 아파 낳은 아들까지 바라면서 다른 놈 선택한 건 너야. 헛된 돈에 욕심 그만 내고 천천히 돌아가. 그럼 죽은 내 아들 봐서라도 더는 뭐라 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죽으라고 그랬어? 아님 내가 죽였어? 갑자기 사고 나서 죽은 사람은 당신 아들인데 왜 자꾸 나만 나쁜 년으로 만드는 거냐고.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죽어서 내가 과부되게 생겼는데 그걸 운명이라 생각하고 과부로 살으라고? 젊은 나이에 시집와서 자식 낳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힘든데 과부까지 되라는 건 나보고 죽으란 거잖아. 내가 내 인생 찾는 게 싫고 배 아파서 주겠다 약속했던 재산들도 안 줄 거고 한참 전에 있던 건물도 내뱉으란 거잖아. 소송을 걸든 뭐라든 맘대로 해. 나도 끝까지 갈 테니까. 근데 당신들 그건 알아? 나한테 건물 준 게 꽤 오래돼서 이건 무슨 수를 써서 다시 가져간다 해도 당신들도 똑같이 내가 냈던 만큼 증여세 내야 될 텐데 그럴 돈은 있어? 형편도 어렵다는 사람들이 그 많은 증여세 낼 능력도 없잖아. 객기 부리지 말고 이미 줬던 건 건들지 마. 저기요. 우리 형편을 왜 그쪽에 신경 써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그런 것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서도 돌려받겠다 한 거고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당신이랑 그 어떤 걸로도 엮이고 싶지 않단 겁니다. 아무리 그 건물이 지금 당신 거라 해도 저희 엄마가 증여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그 건물에 그쪽이 기여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쪽에도 욕심냈던 엄마의 재산들을 저희가 받게 됐는데 그러니까 종이세가 걱정이겠습니까? 몇 억이라고 해도 어떻게든 내서 가져와야죠. 그쪽 말대로 좋아한 지 꽤 지나서 그쪽이 냈던 증여세도 돌려받지 못할 텐데 걱정은 결국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된 그쪽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앞으로가 꽤 힘드실 텐데 여기서 이렇게 힘 빼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살 수 있을지 댁에 돌아가셔서 머리 굴러보시죠. 결국 엄마가 앞으로 겪을 모든 게 스스로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 됐네. 꼴 좋다. 아빠가 죽고 나서 기다렸다는 듯이 연 하나하나 물어서 새살림 차리려고 했던 자기 스스로에게 직접 벌을 내리게 됐는데 소감이 어때? 모르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건데 엄마 말대로 할머니가 그 집에서 땅을 아빠 대신 나한테 준다 했어도 그게 엄마 맘대로 할 순 없을 거야. 난 그 집에서 엄마가 다른 남자랑 나뒹굴었던 생각만 해도 아빠한테 미안해 죽겠거든. 나한테 주신다 해도 받을 생각도 없지만 차라리 내가 받아서 작은 엄마랑 작은 아빠한테 드리는 것보단 할머니가 직접 드리는 게 서로 편하잖아. 아 그리고 아빠 보험금도 엄마한테 단 한 푼도 줄 생각 없으니까 받을 생각하지 마. 아빠가 어릴 때 대비해서 내가 어렸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수익자를 나로 변경해 놓은 게 아닐까 싶네. 결론이 뭔지 알아? 결론은 아빠 보험금도 할머니 집과 땅은 물론이고 받았던 건물까지 다시 토해내야 되는 거고 하나뿐인 자식까지 잃어버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터리가 됐단 거야. 엄마는 그 남자가 엄마를 왜 만난다고 생각해? 남자가 뭐라 하던지 간에 그 말들을 다 믿은 건 아니지? 지금은 빈털터리가 돼버린 여자를 연하남이 과연 계속 만나줄 수 있을까?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럴 순 없는 거잖아. 우리 베이비는 아니야. 베이비는 나랑 앞으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만 생각하는 남자라고. 내가 자식까지 버려가면서 택한 남자를 가볍게 보고 골랐겠어. 내가 빈털터리가 돼도 쭈구랑 할머니가 돼도 우리 베이비는 내 옆에 있을 거라고. 전화. 당장 전화해봐야겠어. 안 받잖아. 왜 안 받지? 왜 안 받는 거냐고. 왜? 당신 아들한테 다 들었어. 그동안 나한테 했던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더라. 난 또 받아야 될 것들이 아니라 이미 받았다고 한 줄 알았네.
수중에 갖고 있지도 않은 것들로 날 꼬셔서 붙잡아둘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 본데 이걸 어째? 그나마 갖고 있던 건물까지 없어지게 생겼다는데 내가 너 같은 애 딸린 아줌마를 더 만나줄 이유는 없잖아. 젊은 남자랑 뭐라도 해볼 생각이었겠지만 아줌마도 양심이란 게 있어야지. 아 참고로 지금까지 당신이 날 위해 쓴 돈은 다 당신이 좋아서 쓴 거지 내가 해달라는 적 없으니까 나중에 딴 말하기 오케이.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고 깔끔하게 정리하자. 나 어차피 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가버릴 거니까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분수에 맞게 살아. 미친놈아.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한다. 앞으로 행복하게 해주겠다더니 뭘 듣고 이러는 건데? 나한테 빌려간 돈은? 너 때문에 나온 내 카드 값은? 내가 가만히 있었겠어. 난 딱 봐도 제정신 박힌 멀쩡한 남자는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엄만 그것도 몰랐나 봐. 뭐 어쩌겠어. 보는 눈이 거기까진 걸. 앞으로 땡전 한 푼 없을 텐데 빌려준 돈이라도 받아야지 뭐하고 있어. 아, 이 길로 우리한테서 떨어져줬으면 좋겠네. 엄마가 건물 뱉어내지 않고 버텨서 소송에 뭐에 돈 들어갈 게 많다 해도 아빠 보험금 전액을 들여서라도 난 할머니, 작은 엄마, 작은 아빠 편에 설 거야. 자식이 부모 편을 들지 않고 이렇게 버릴 정도라면 당신이 얼마나 부모로서 최악을 보여준 건지 알겠지? 당신이 택한 거고 그에 따른 결과니까 너랑 가족들한테 빌붙을 생각하지 말고 당신 돈 떼간 그 연하남 꽁무니 찾으러나 떠나. 그 일이 있은 후 저희는 어머님이 주셨던 건물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원래 어머님이 것이었다 해도 증여세는 냈어야만 했죠. 그 돈이 어떻게 보면 아까운 돈이긴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걸러내야 할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 들인 돈이라 여기기로 했거든요. 그 사람은 결국 연하남이 도망갔고 수소문을 하며 찾으려 했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머리카락 한 올 찾지 못했다 하네요. 빌려준 돈도 당연히 받지 못했고 그동안 받을 재산만 믿고 쓰느라 통장이 텅장이 되고 갚아야 할 엄청난 카드값 때문에 당장에 돈을 벌어야 했고 결국 김밥집에 들어갔대나 뭐래나. 지금은 그 돌려받은 건물 위층을 개조해 저희 식구와 어머님 그리고 정아까지 같이 살고 있어요. 저는 어머님이 재산을 받을 때나 받기 전에나 늘 항상 똑같았었기에 어머님이 저를 더 편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아 너무 좋습니다. 물론 실제로도 그렇고요. 형편이 나아지고 부유해졌을 뿐이지 저나 제 사람들이 변한 건 아니잖아요. 돈과 재력이 물론 중요한 세상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 본인인 것 같다는 걸 그 사람도 깨닫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 전. 많이 기다렸어? 아니, 나도 이제 막 왔어. 근데 요새 일이 좀 많은가 봐. 그게 내가 좀 실수한 게 있어서 그거 처리를 해야 되거든. 뭐? 근데 왜 얘기를 안 했어? 무슨 일인데? 좋은 일도 아니고 그리고 사실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도 그런 건 얘기를 해줘야지. 큰 사고는 아니지? 사실 운사고라서 좀 골치가 아파. 진짜? 어쩌다가... 아니지. 당신도 많이 버거웠겠다. 원래 돈 걸린 문제들은 누구나 다 골치 아프잖아. 애쓰고 있었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아니야, 내가 실수했는데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다행히 감봉 3개월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하는 걸로 회사 쪽하고도 잘 얘기했어. 그래? 그래도 힘들었겠네. 에이, 진짜 괜찮다니까. 당신 이럴까봐 내가 말 안 했어. 잘 처리할 거야. 다만 월급이 줄어서 우리 결혼도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당장 고정 지출에도 타격이 생기니까 그게 좀 걸리지. 지금 결혼이 늦어지는 건 문제는 아닌데 고정 지출에도 문제 있을 정도야? 얼마나? 어느 정도인데? 말하기 좀 민망한데. 관리비나 기본 생활비 이런 거지. 바드값 맞추기도 빠듯하기도 하고. 근데 또 그런대로 내가 씀씀이를 줄이면 되니까 괜찮아. 당신한테 미안하지 뭐. 나한테 뭐가 미안해. 별소리를 다 한다. 좀 그렇잖아. 이제 데이트 비용도 내가 감당하긴 어려울 것 같고. 그럼 아무래도 자주 보기도 힘들 수도 있고. 당신은 무슨 말을... 언젠 우리가 만나서 데이트 비용을 흥청망청 썼어? 그렇지 않았잖아. 그리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만나서 시간 보내고 하는 거지.
꼭 돈이 있어야만 만나고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이해해주면 나야 정말 고맙고. 암튼 지금은 다른 거 신경 쓰고 걱정하지 말고 처리해야 될 일부터 잘 해결할 생각만 해. 알았어, 그럴게. 고마워. 됐어. 그런 말 듣자고 한 말 아니야. 그리고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당신 먹고 싶은 거 먹자. 정말? 어디까지 허용인데? 나 진짜 아무거나 다 말해도 돼? 에휴, 그래, 먹고 싶은 거 말해봐. 이럴 때 보면 당신 꼭 철없는 어린애 같다니까. 그냥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라고 해주면 안 될까? 글쎄요. 그건 좀 오버 아닌가 싶은데 순수라기보단 철이 없다. 아니야? 뭐? 알았어. 농담이 좀 지나쳤네. 방금 한 말 취소. 하여튼 능글맞다니까. 우선 더 늦기 전에 나가자. 당신 배고플 거 아니야? 나 진짜 배고파. 뭐 먹지? 아, 그냥 막 신나네. 예, 많이 신나하셔도 됩니다. 얼른 나가자. 2달 후. 엄마, 좀 어떠세요? 괜찮아요?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휴, 너무 무리를 했는지 좀 어지러웠지 뭐니.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 거예요? 그냥 뭐. 그러게요. 어머니 좀 어떠세요? 글쎄, 괜찮아졌다고 해야 될지 나도 잘 모르겠다. 왜요? 아직 컨디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입맛도 없는 것 같고 계속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그렇다. 우리 엄마 기력이 많이 쇠하셨네. 일이 많이 버거워요? 그럼 내가 이 나이에 쉬운 일이 있겠니? 아, 죄송해요. 지금 저도 여유가 없다 보니까 용돈도 제때 못 드리고 그러네요. 안다. 너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테니까 그렇겠지. 사실 여유가 좀 없어요. 설마 개인적으로 씀씀이가 해픈 건 아니지? 아, 그럴 리가요. 저 그런 애 아닌 거 엄마가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 그렇지. 알았다. 어머니, 그럼 아직 진지도 못 하셨어요? 그랬지. 어지러워 그런가. 별 생각도 없고 그러네. 이럴 때일수록 잘 챙기셔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 좀 움직일 수 있으면 나가실래요? 그래도 저녁은 드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나가면 또 다 돈이잖니. 우리 아들 지금 여유도 없다고 하는데. 걱정 마세요. 제가 대접할 거예요. 그니까 괜찮으시면 나가요. 당신 괜찮겠어? 나야 안 괜찮을 이유가 없지? 그래도 내가 너무 면목이 없는데. 무슨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 그러지 마. 어머니도 계신데. 아, 알았어. 엄마, 좀 움직일 수 있죠? 그래. 그럼 나가자. 나 좀 일으켜다오. 예, 어머니. 저 잡으세요. 어머. 근데 은경아, 너 이 가방 진짜니? 네? 어떤 가방 말씀하시는 건지. 이거 너 지금 들고 있는 거 말이야. 아, 네, 진짜는 맞아요. 근데 엄청 오래된 가방인데? 그래, 그건 안다. 내가 명품 가방 보는 눈이 좀 있거든. 네. 이 가방은 예전에 저희 엄마가 저 취직 선물로 주신 거예요. 어머나, 그랬구나. 좋겠다. 난 있던 가방들도 전부 다 처분했는데. 그러셨어요? 그랬지. 계속 형편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엄마는 무슨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명품 가방 그런 건 포기하실 때 됐잖아요. 그래, 누가 뭐랬니? 그냥 그랬다는 거지. 난 좋아하는 거 말도 못하니. 아, 제가 여유 좀 생기면 그때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선 건강부터 좀 챙기세요. 너 그 약속 지키는 거다. 은경이 네가 증인이야. 알았지? 네? 네, 그럴게요. 암튼 어머니, 이제 가요. 알았다. 그러자. 3개월 후. 왔어? 오늘도 고생 많았지? 그냥 좀 그렇지. 하루 종일 외근만 했거든.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근데 지난번 일은 잘 처리되고 있어? 어? 그렇긴 한데. 왜? 또 무슨 문제 있어? 아니, 문제라기보단 당신한테 얘기할 게 좀 있는데.
뭔데? 얘기해. 우리 이제 슬슬 결혼 준비도 해야 되잖아. 언제까지 계속 미루기만 할 순 없고. 우선 계획을 짜고 진행하는 게 좋긴 하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조금씩 씀씀이를 줄이는 게 어때? 이렇게 카페 이런 곳에서 만나는 것보단 집 근처에서 잠깐 얼굴 보고 그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왜? 데이트 비용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렇지. 요즘 내가 여유가 없잖아. 감봉 때문에 타격이 좀 있기도 했고. 그래, 뭐. 당신 사정 다 아니까. 그럼 그렇게 하자. 아, 그리고 곧 당신 어머니 생신이잖아. 맞아. 다음 주니까. 당신 기억하고 있었네? 그럼 기억하지. 근데 말이야,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여력이 좀 안 돼서 그 어머님 선물을. 엄마 선물, 뭐? 아, 그냥 성의 표시만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런 걸 고민하고 그래. 그래도 난 좀 신경이 쓰이네. 어쩌지? 그냥 주말에 찾아뵙고 같이 밥 먹고 그러면 되지. 무슨 그런 걱정을 해. 우리 엄마가 당신이 번듯한 선물 하나도 안 했냐고 뭐라 할 사람도 아닌데. 오히려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 그런가? 근데 어머님이 그런 나라도 마음에 들어 하실까?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마음에 들고 아니고가 어딨어. 우리 사이 다 아시는데. 그렇지만 좀 더 점수 딸 수 있는 기회인 것 같기도 해서. 됐어. 그런 생각하지 마. 썸 타는 사이라 환심 사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점수 따려고 선물을 하고 그래. 그건 좀 이상하지. 그래도 내 입장에선 그러네. 내가 지금 여유가 없으니까 괜한 자격지심도 드는 것 같고. 그러지 마. 선물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냥 정중하게 축하드리고 같이 시간 보내면 된다니까. 알았어. 그럼 당신 말대로 할게. 근데 여유가 없으니까 괜히 서럽다. 아,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긴 하지만. 다시 실수 안 하면 되는 거고 돈이야 또 모으면 되는 거지. 아니, 뭘 그렇게까지 자책을 해? 그래도 그냥 좀 그래. 아무튼 내가 당신한테 이런 말 하는 거 좀 그렇지만 우리 진짜 아껴보자. 그리고 각자 집에 쓰는 비용도 좀 줄여보고. 괜찮겠지? 그래, 그렇게 하자. 부모님도 이해할 거야. 이틀 후 주말. 엄마, 나왔어. 그래, 어서 와라. 어머님, 저도 왔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어머나, 이게 뭐야? 웬 꽃이야? 그게 며칠 있으면 어머니 생신이기도 하니까 겸사겸사.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너무 고마워. 진짜 이쁘다. 이게 얼마 내 받아보는 꽃 선물이야? 별거 아니라 좀 민망하네요. 좀 더 좋은 걸 해드려야 되는데. 무슨, 다 자네 성이고 맘인데. 난 이게 더 좋은데? 내가 언제 이런 꽃 선물을 받아보겠어. 너무 낭만적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람이 엄청 고민했어? 그래도 엄마가 좋아하는 꽃으로 잘 골랐지? 그래, 난 너무 좋다. 그러지 말고 이제 밥 먹자. 손 씻고 와서 앉아. 와, 엄마, 무슨 잔치해? 이게 다 뭐야? 아니, 간만에 니들 온다고 해서 부지런 좀 떨어봤어. 너무 고생하셨겠는데요. 저희가 대접해드려야 되는 건데. 생일이 뭐 대수라고. 난 그런 생각 안 해봤고 그냥 같이 밥 한 끼 맛있게 먹는 걸로 족하다. 그리고 니들 고생하니까 내가 손수 차린 밥 먹이고 싶기도 했고. 어휴, 그래도 우리 엄마 엄청 준비 많이 했네. 힘들었겠어. 그러게 정말 고생하셨겠어요. 아니야, 늘 하는 일인데 뭘.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해서 그런가 하나도 안 힘들었어. 근데 우리 엄마 이 사람이 잘 먹는 음식 위주로 하셨네? 그랬니? 하다 보니까 그랬나 보지. 그리고 너도 다 잘 먹잖아. 뭐 그렇긴 하지만 왠지 아주 조금 서운하려고 하네. 서운할 것도 많다. 다 같이 맛있게 먹으면 된 거지. 우민아, 개념치 말고 어서 먹어라. 예, 잘 먹겠습니다. 어머님도 어서 드세요. 그래, 그러자. 많이 먹게. 일주일 후. 미안해. 오는데 불편했지?
아니, 뭐. 근데 오늘은 왜 여기까지 오라고 한 건데? 오늘은 당신이 깜짝 스페셜이라도 준비했어? 아, 무슨, 내가 여유가 어딨다고. 깜짝아. 알아. 나도 그냥 농담한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발끈하냐?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아, 미안. 요새 내가 자꾸 예민하네. 안 그러려고 하는데, 감봉 때문에 여유가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그러네. 무슨 맘인진 나도 잘 알아. 그래서 당신 부담스럽지 않게 하려고 나도 많이 노력해. 그건 알지? 알아. 너무 예민하게 굴어서 미안해. 아니야. 당신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니까. 이해해줘서 고마워. 아, 그리고 깜짝 스페셜까진 아니어도 오늘은 내가 밥 살게. 진짜? 나 왜 감동이지? 아이, 그동안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지만 좀 무심했잖아. 아이, 그냥 웃자고 한 소리야. 알았어. 뭐 먹고 싶어? 글쎄. 먹고 싶은 거 전부 다 되는 거야? 적정선에서? 지금 그 말은 나보고 잘 생각하고 결정하란 거지? 아니야. 오늘은 뭐든 다 사줄게. 그건 당신이 나 대신 좀 무리한 것도 많았잖아. 그냥 가볍게 먹자. 난 해장국이라도 좋아. 정말 그것도 괜찮아? 분위기 좋은 것도 괜찮은. 그건 또 나중에 기념일 있을 때 겸사겸사 가지 뭐. 내 생각해서 그런 거면 오늘은 안 그래도 괜찮아. 아니, 진짜로 오늘은 가볍게 먹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어, 괜찮은데. 자꾸 시간 흘려보내지 말고 움직입시다. 어? 그래, 그럼. 3일 후 주말. 오늘 같이 집이나 식장 계획 짜기로 한 거 알지? 그게 꼭 오늘 해야 돼? 갑자기 무슨 소리야? 몇 달 전부터 얘기했던 거잖아. 아니, 생각해보니까 조금 더 돈 모으고 알아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무슨 말인지 아는데. 또 미루잔 거야? 아니는 아니고 몇 달만 더. 내가 상황이 그렇잖아. 그래, 말 나온 김에 좀 자세히 들어보자. 당신이 말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야? 일전엔 미루는 게 아니라 씀씀이 줄이자고 하더니 아니야? 뭐가 어떤 거야? 다 알잖아. 그러니까 매번 두리뭉술하지 말고 정확히 얘기를 해보라고. 아니, 왜 그래 갑자기? 매번 여유가 없다라고만 하고 나한테 제대로 된 이유는 말한 적이 없잖아. 설마 당신 나랑 결혼 안 하고 싶어서 피하는 거니? 아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 내가 왜? 그런 이유 아니면 제대로 설명을 해. 내가 사실 안봉 전에도 머리가 대단하거나 그렇다고 모아둔 돈이 많거나 그렇진 않았잖아. 근데 그런 와중에 본의 아니게 실수하고 나뭐 월급도 그렇게 되니까 그냥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어. 당신 보기도 미안하고 항상 민망하고 그리고 장모님 그러니까 당신 어머니 뵙기도 좀 힘들더라고. 그래, 그래서 나도 이해하고 기다렸잖아. 그리고 아직은 결혼식을 올린 상태는 아니니까 당신 말대로 양쪽집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이기로 했고. 근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우리 엄마가 당신 사정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설사 안다 해도 그걸로 뭐라 할 사람이 아닌데? 알지. 근데 내 맘이 좀 그런 거예요. 잘 보이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그게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자꾸 작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혹여나 날 마음에 안 들어 하진 않을까 싶고. 우리 지금 둘이 좋아서 만나고 결혼하려는 거 아니니? 대체 부모님 환심이 이제야 왜 중요한데? 물론 부모님들 의사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허락도 받았는데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되고 그런 말씀 하시겠냐고. 사람 마음이 또 어찌 될지 모르니까 지불도 없는 남자한테 딸을 주고 싶겠어. 당신 대체 왜 그래? 자신감 넘치고 당당하던 황우민 어디 갔냐고. 요즘 왜 자꾸 돈에 얽매이고 그래? 안 그랬잖아. 막상 내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오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당신이 싫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물론 돈이 여유가 있으면 좋겠지. 근데 내가 당장 돈 없다고 구박하거나 우리 엄마가 돈 없다고 뭐라 한 게 아니잖아. 왜 당신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없으면 없는 대로 힘 합칠 수도 있잖아.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나 돈 없어도 괜찮아? 어머님이
그런 날 좋아하실까? 아니, 내가 언젠 당신 돈 보고 좋아했어? 그것 때문에 결혼 약속했냐고. 왜 사람을 이상한 송별로 몰고 가는데? 그리고 우리 엄마가 당신 돈 보고 허락했겠어? 아직도 그렇게 모르겠니? 아, 그래, 알았어. 미안해. 내가 괜히 혼자 자격지심으로 당신한테 헛소리했다. 미안. 아유, 난 당신 당당한 모습이 더 좋아. 물론 당신도 나름대로 힘들겠지만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럴게. 근데 어머님한테 식사도 제대로 한번 못 해드리고 그래도 되나 모르겠네. 매번 당신이 전부 비용 쓰고 있는데. 상황이 그러니까 난 이해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 당신 힘들다며. 그럼 우리 엄마까지 굳이 신경 쓰고 하지 말라고. 당신이 그랬잖아. 당장은 양가 부모님 챙기는 거나 집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줄이자고. 그렇게 하자고. 그렇긴 했는데 당신이나 당신 어머니가 이해해주면 다행이긴 한데 또 우리 엄마는 다를 수도 있고.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어? 아니,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우리 집은 또 다를 수도 있다는 그런. 그래서? 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건데? 솔직히 지금 우리 비용 지출 내가 다 하고 있잖아. 나더러 당신 어머니까지 신경 쓰길 바라는 거야? 그럼 얘기가 틀리잖아.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알았어, 그건 내가 알아서 해볼게. 우리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당신 말 맞다나 내가 이해할 테니까 뭐든 줄여보자고. 그럼 되잖아. 그래,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할게.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 내가 이렇게 답답하지 않게 좀 해줘. 당신 안 그랬잖아. 알았다고. 다시 생각 고칠게. 2주 후. 신혼부부시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신혼집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돈이 많이 없어서 좀 작은 평수로 알아보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로? 평수가 워낙 다양하니까. 그리고 전세? 아니 월세? 우선 집부터 좀 보고 싶은데 전세나 월세 둘 다요. 그럼 신혼이고 하니까 18평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트름으로. 네, 볼게요. 당신 왜 가만히 있어?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없어? 내가 뭘 아나?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해. 그래, 원래 이런 건 신부 쪽이 더 잘 보더라고. 여기 어때요? 역세권이라서 출퇴근도 괜찮을 텐데. 네, 우선 좀 볼게요. 다른 곳과도 다 똑같을 거야. 결정하면 언제든 연락 줘요. 집주인 얘기해서 집도 바로 볼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당신 진짜 왜 그래? 집 보러 다니는 거 싫어? 아니, 그럴 리가.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꼭 나 혼자 안달난 사람처럼 굴고 있잖아. 그게 아니고 너무 비싸니까 당장 보증금 준비가 될까 싶어서. 또 그 소리니? 내가 뭘? 우리 지금 여유 없는 거 당신이나 나나 너무 잘 알고 있잖아. 그래서 최소한으로 맞춰서 진행하기로 한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그래도 평수가 큰 것도 아닌데 생각보다 보증금이 많이 세니까 하는 소리지. 그럼 더 작은 곳으로 알아볼까? 어차피 둘이서 시작할 거니까 10평에서 15평 내외로 알아봐? 그럴 거면 그냥 지금 당신 살고 있는 집에서 시작하는 게 낫지. 그럼 어쩌고 싶은 건데? 그러지 말고 우리 진짜 집은 당신 집에서 시작할까? 지금 집 계약할 때 나 혼자 거주로 계약했고 이제 곧 계약도 만료야. 근데 다시 연장하는 소리니? 그리고 당신 와봐서 알겠지만 아무리 둘이서만 지낸다고 해도 당신 짐도 있는데 그게 가당키나 하겠어? 나 짐 별로 없어. 그냥 옷이나 신발만 챙겨도 돼. 지금 집도 원룸이라 원래 있던 가전사용이라서 별도로 챙길 것도 없고. 그래서 결론은 그냥 우리 집에서 시작하자. 그거야? 그게 어떻겠냐 하는 거지. 꼭 그러자는 건 아니고. 나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하자고 말할 수가 없어. 사실 내가 당신한테 많이 양보한다고 생각하는데 집까지 당신 뜻대로 하긴 좀 그래. 난 아무리 작더라도 새로운 곳에서 새 가구, 가전제품 들여놓고 신혼 느낌 내고 싶거든. 에이, 그거야 살면서 모아서 넓혀가면 되잖아. 신혼이 별건가? 우리가 같이 알콩달콩하면 장소가 어디가 됐든 신혼이잖아. 우리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전부 다 하기로 말씀드렸고 다가도 아닌데 집 때문에 대출까지 받고 이러면 너무 손해일 것 같아서. 그리고 난 대출도 안 될 거야.
그럼 또 당신이 다 대출받아야 될 텐데, 그럼 내가 또 미안하잖아? 당신은 왜 대출이 안 되는데? 직업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안 될 이유가 있을까? 금액적으로 만족스럽진 못할 수는 있지만 왜 안 되는데? 아예 한 번도 진행해 본 적이 없어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단정지었어? 그냥 대출도 다 내가 받길 바라서 그런 거 아니고? 아니, 어차피 해야 된다면 그냥 한 사람이 몰아서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당신 정말 이상한 거 알아? 어떻게 돈 관련된 건 전부 나한테 떠넘기니? 내가 또 언제 그랬어? 그냥 말을 해본 거지. 그러겠다. 그러죠. 확정 지은 건 아니잖아. 지금 말한 게 그게 그거 아니니? 나더러 올 대출하거나 그게 싫으면 지금 집에서 시작하자. 그거잖아. 뭘 또 그렇게 극단적으로 받아들였어. 난 의견 제시를 한 거야. 당신은 둘 다 별로면 원래 하려던 대로 하면 되지. 아, 암튼 당신 뜻은 알았어. 뭐든 확실하게 결정한 건 없으니까 다시 천천히 고민해보자. 알았어. 근데 화난 건 아니지? 당신이라면 어떨 것 같아? 알아, 당신 마음. 미안해, 내가 이렇게 못났다. 내가 지금 그런 말 듣자고 물어봤겠니? 아니, 그래, 알았어. 나도 당신 마음 이해했으니까 다시 잘 생각할게. 그러니까 마음 풀어, 어? 됐어. 풀고 말고 할 건 아니지 뭐. 아무튼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그게 좋겠어. 그럼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내가 살게. 당신은 한 번씩 속 뒤집어 놓고 이러더라. 아이, 풀기로 했잖아. 뭐 먹고 싶어? 어? 아, 몰라. 말해봐. 다 사준다니까. 진짜지? 그럼 나 오늘은 비싼 거 먹을 거야. 어? 비싼 거? 왜? 또 돈부터 걱정돼? 아니, 그래, 알아서 먹자. 아이, 그냥 당신이 정해. 그래도 돼? 그래, 그러라고. 일단 가자. 응, 알았어. 한 달 후. 아들, 어디야? 저 잠깐 은경이 만나려고요. 예, 뭐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냥 이제 슬슬 결혼 준비도 해야 되니까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하고 그러려고 그러죠. 정말 그것 때문이지. 다른 이유 있는 거 아니고? 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다른 거 상의한다거나? 다른 이유 뭐? 설마 엄마 생신이라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그렇지 않니? 어차피 니들 결혼하기로 했고 양가 허락도 다 받았으니까 시부모 생일이고 그럼 보통 어떻게 할까? 그런 거 얘기 나누고 그러지 않아? 아유, 얘 알고 있어요. 은경이랑 얘기는 해볼 건데. 엄마, 요구사항 따로 있는 거죠? 아이, 꼭 그렇다기보단 갖고 싶은 거 말은 해볼 수 있잖아. 대체 뭐가 갖고 싶은데요? 말해도 되는 거니? 우선 얘기해보세요. 은영이 전에 보니까 가방도 좋은 거 들고 다니던데 네가 그리고 약속한 것도 있고 또 며느리 대리가 좋은 선물 하나 해주면 어디 가서 자랑도 할 수 있고 내가 어깨에 힘 좀 들어가잖니? 내가 그렇게 신경 써주면 나 몰라라 할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너무 부담이잖아요. 미리 혼수한다 생각할 수도 있고 아뭐 아무튼 알았다. 나도 더는 얘기 안 하마. 니들끼리 맛있는 거 많이 먹어라. 엄마!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지금 얘기도 못하고 용돈까지 무리해서 챙기고 있구만, 씨. 왔어? 좀 늦었지. 미안. 괜찮아. 근데 왜 늦게 끝났어? 프로젝트 진행하던 거 마무리되면 성과급 처리되는 거냐고 팀원들이 다 같이 물어보자고 해서 같이 확인 좀 하느라 늦었지. 내가 그래도 선임급으로 있으니까 아무래도 팀원들은 내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다 여겼나 봐. 역시 능력자네. 그래서 성과급은 처리해준대? 나도 그건 잘 모르지. 그런 건 윗선에서 처리하는 거니까. 우선 팀원들 생각은 이렇다 전달한 거니까. 당신 고생 많이 했는데 인정해주면 좋겠다. 그럼 나도 좋긴 하지. 근데 막 바라고 기대하고 그러고 싶진 않아. 내가 좋아서 참여했으니까. 그래도 그만큼 보상받으면 좋잖아. 그거야 그렇긴 하지. 근데 단순히 그게 궁금한 거야? 눈이 반짝거리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또 언제...
그냥 우리 결혼 준비도 필요하고 그리고 곧 우리 엄마 생신도 있고 하니까 겸사겸사인 거지. 아, 맞다. 곧 어머니 생신이지? 응. 그래서 말인데 뭐? 얘기해. 당신 성과급도 받고 그러면 엄마 생신 때 가방 선물하는 건 어떨까 해서. 가방? 무슨 가방? 아, 가볍게 들고 다니는 거? 그런 거면 알았어. 알아볼게. 아니, 우리 엄마 명품 좋아하는 건 알지. 가방도 그런 거 아니면 안 들고 다닐 거야. 그래서? 뭐가 그래서요? 당연히 명품 가방으로 알아봐야 된다는 거지. 당신이 잘 모르겠으면 내가 백화점에 같이 가줄게.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더러 어머님 생신 선물로 명품 가방을 하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도 이제 곧 시어머니 될 사람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아 해서. 그렇게 점수도 더 따고 좋잖아. 아니, 잠깐만. 그럼 지금은 내가 어머님한테 점수도 못 딴 사람이란 거니? 그게 아니라 이왕이면 특별한 날이니까 그걸 계기로 더 점수가 오를 수 있고 엄마도 당신도 나까지 둘을 다 좋단 거지. 기막혀. 뭐라고? 당신 지금 정말 어이없는 거 아니? 내가? 아니 왜? 그럼 당신이 나한테 얘기한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아니, 선물이란 게 이왕이면 받는 사람이 필요하거나 좋아하는 거라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얘기한 건데. 당신 말에 엄청 모순이 있단 건 아니? 아, 그렇게 어렵게 말하지 말고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당신은 또 다 잊었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니? 어떻게 나한테 명품 가방을 선물하라 할 수가 있어? 그것도 뭐? 점수를 더 따? 아니, 당신이 나보다 지금은 머리가 더 낫고 방금 성과급 얘기도 오가고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점수라는 건 그냥 내 생각으로 얘기한 거고 명품 가방 선물하면 엄마도 분명 감격하고 좋아할 거 아니야. 그럼 받은 엄마가 당신 성의 무시할 사람은 아니니까 더 잘해주지 않을까 싶은 거지. 내가 성과급 받았다고 했니? 그건 아니지만 얘기가 오갔으면 거의 확정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기가 오갔고 난 팀원들 대신에 의사 전달한 거라고 했잖아.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아니, 그거보다 내가 당신한테 뭘 말하고 싶은 건지 아직도 모르겠니? 뭘 말하고 싶은 건데? 당신 다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거지? 근데 그거 안 통해? 당신 나한테 계속 여유가 없고 돈이 없으니 결혼도 조금씩 미뤘고 그래도 더 이상 미루긴 그러니까 양가 부모님 챙기는 거 양쪽 집에 들어가는 비용 줄이자고 했어 안 했어? 아이, 그거야.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 생긴 거니까. 그 특별한 상황이라는 게 어머님 생신이란 거니? 뭐지? 엄마도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던데. 그래서 내가 당신 점수 좀 더 딸 수 있도록 팁 하나 준 거야. 진짜 어이없네. 너무 기막힌다 당신. 나 당신 위해서 얘기한 건데 뭐가 그렇게 어이없단 거야? 왜? 난 당신 어머니 생신에 명품 가방을 선물해야 점수를 따는 거니? 그건 내가 어머님한테 소소하게 맘 쓰고 해드린 건 아무것도 아니었니? 그런 뜻이 아니라. 왜 그래 진짜. 나 진짜 당신 위해서 한 말이야. 날 위해서 한 말이라고? 당신 정말 무슨 배짱이니? 그런 식으로 포장하면 내가 그래 하고 넘어갈 줄 알았어? 아,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내가 한 말을 다 번복하겠다는 게 아니고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또 그 상황에 맞게 처리하자는 거잖아. 누차 말했지만 선물이 받는 사람이 좋고. 그만하지 못해? 진짜 더는 못 들어주겠네, 씨. 왜 그렇게 화를 내는데. 난 엄마 생신이고 또 좋아하는 게 명품 가방이고 하니까 어떠냐고 얘기한 거잖아. 지금 그 말 자체가 너무 기막힌다는 거야. 돈 없어서 모든 비용 지출 줄이자고 하고 집까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시작하지 않은 사람이 본인 어머니 생신이니까 명품 가방 선물을 하라고? 내가 진짜 치사스럽고 싶지 않아서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우리 엄마 생신 땐 뭐 했니? 나한테 비용 줄이자, 여유 없다. 양가 부모님 챙기는 거, 집에 들어가는 거 좀 줄이자 하고 그거대로 실천했잖아. 정말 변변한 선물 하나 안 했잖아. 다 잊었어? 아, 그때는 내가 여유가 진짜 없었잖아. 그럼 난 명품 선물을 할 만큼 여유롭니? 나보다 낫고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했고 나 더는 당신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 나한테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나 더는 못 참겠다 정말.
당분간 연락도 하지 마. 당신 연락도 받고 싶지 않아. 그게 무슨 소리야? 은경아! 아이씨, 그냥 말이라도 해본 건데, 이렇게 화를 낼 이유야? 아이. 이틀 후. 화 좀 가라앉혔어? 당신은 아직도 내가 왜 당신하고 말하고 싶지 않은지, 왜 화가 나는지 전혀 모르는구나. 내가 너무 느닷없이 어려운 요구를 했던 거야?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그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고 생신이잖아. 그럼 예비 며느리로서 해줄 수도 있는 처우 아니야? 당신 기준에는 당신 말이 정당한 요구라고 생각되나 본데 난 아니야. 당신이 그간 나한테 했던 말들이 있고 나한테 보인 행동들이 있어. 근데 나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는데 내가 바보도 아니고 며느리가 될 거니까 너무 당연하게 난 명품 가방 선물을 해야만 되는 거니? 아니, 왜 자꾸 안 좋게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는데 당신이 그렇게 하면 우리 엄마도 기분 좋을 거고 그리고 어디 가서 며느리한테 이런 선물 받았다 자랑도 할 수 있고 그럼 당신은 점수도 더 많이 딸 수 있고 모두가 즐거울 수 있잖아. 참나. 말이 진짜 너무 웃긴다.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는데 평가받고 점수를 따야 할 수 있는 거니? 그리고 어머님이 어디 가서 명품 가방 자랑해야 되니까 거기 내가 장단을 맞춰야 된단 거야? 그게 말이 되니? 어차피 선물할 건데 이왕이면 점수도 따면서 엄마가 좋아하는 거 해주는 게 좋잖아. 그래서 얘기한 거지. 자꾸 점수 어쩌고 그러는데 나 여태 어머님한테 그런 식으로 취급받고 있던 거야? 며느리로서 적합한 거 아닌가 뭐 할 때마다 점수를 먹이고 있었어? 그런 건 아니지만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잖아.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아무래도 당신은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어떻게 본인이 한 행동은 하나도 기억 못하는 사람처럼 굴 수가 있니? 당신 정말 나한테 어떻게 말했는지 몰라? 왜 자꾸 말을 바꾸고 당신은 바꾸기 전 그 말대로 실천해놓고 나한텐 말 같지도 않은 점수 운운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하니? 내가 뭘 그렇게 기억을 못한단 건데? 나 어차피 당신하고 이 관계 유지하고 싶은 마음 없거든? 그러니까 나도 치사스럽더라도 다 얘기할게. 관계 유지를 안 한다니 무슨 말이야? 그냥 듣기나 해. 당신 여태 계속 돈 없단 소리만 했어. 그래서 모든 비용 처리도 내가 다 했고 결혼 미루자는 것도 분소리 없이 그러자고 했어. 여기까지 다 알겠니? 그래, 뭐 알고 있어. 안다니 그나마 다행이네. 그럼 당신 우리 엄마 생신 때 어떻게 했는지도 기억하니? 그건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가 봐. 그럼 내가 아주 정확히 말해줄게. 당신 우리 엄마 생신 때 꽃만 선물했어. 무슨 어버이날 카네이션도 아니고 그날 꽃만 선물했다고. 그래도 우리 엄마는 아주 좋아하셨다. 이제 기억나니? 그러셨지. 그래놓고 뭐? 난 며느리로서 점수를 따야 되니 명품 가방 선물을 하라고? 진짜 너무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와. 내가 당신이 꽃 선물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근데 당신이 한 말에 책임도 못 지면서 나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게 너무 기막히고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 그때는 내가 정말 감봉이기도 했고. 아니? 당신은 감봉이었다고 해도 마음이 있었다면 나한테 당신 어머니 명품 가방 선물 요구를 아무렇지 않게 한 것처럼 스스로 뭐라도 하려고 있어야 됐어. 근데 당신은 계속 여유가 없다. 돈이 없다. 그 말만 되풀이했고 또 그거에 당연시하면서 이해하기만 바랬잖아. 그래서 이해를 안 했니? 우리 엄마도 되려 좋아하시고 당신 좋아하는 음식을 손수 다 준비했어. 그게 어떤 의미인지 당신 모르지 않을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당신 점수 먹이면서 그런 밥상 차림을 손수했겠어? 그래, 다 알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모르는 거 아니야. 그걸 아는 사람이 나한테 점수 딸 기회니까 명품 가방 선물을 하라고? 이게 말이니? 내가 이렇게까진 말 안 하고 싶었는데 정말 너무 어이없어서 도저히 못 참겠어. 내가 그간 얼마나 참고 꾹꾹 눌렀는지 당신 모르지? 다시 변할 거야. 예전에 당신으로 돌아오겠지 그런 마음으로 기다린 거라고. 근데 당신은 그런 내 바람을 완전히 무너뜨렸어.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한테만 요구하고 때마다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포장하면 속이 편하니? 그게 아니고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이제 안 그럴게. 아니, 이제 늦었어.
나 지금 너무 화가 나서 이 우라가 참아지지가 않아. 우리 여기서 그만하자. 갑자기 무슨 소리야? 헤어지자는 소리야? 나 더는 못 참겠어.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자면 그 명품 가방 선물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당신이 해. 왜? 요새는 효도도 셀프라는 말 있다더라. 그러니까 당신이 하면 되겠네. 은경아, 왜 이래? 내가 잘못 생각한 거야. 그냥 나는 당신이 워낙 말도 잘 들어주고 이해심도 넓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래, 말만 한번 해본 거야. 정싫으면 안 해도 돼. 이거 봐. 당신 또 상황이 불리해지고 바뀌는 것 같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말을 바꾸고 있잖아. 당신 같으면 이렇게 말 바꾸고 줏대도 하나 없는 그런 남자 믿고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니? 나야말로 점수 먹이고 싶은 심정이야. 그리고 정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도 날 배려하지 않는 거고 날 속 좁은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밖에 안 돼. 미안해. 내가 말주면도 없고 가끔 생각 없이 말할 때가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거야. 진심으로 하는 말들 아니야. 알잖아. 글쎄. 이제 그런 당신 말 전부 와닿지 않고 더 듣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그만하자. 이쯤에서 관두는 게 서로한테 현명해. 잘 살아. 다신 보지 말자. 어떻게, 은경아! 아, 이게 뭐야. 대체 뭘 그리 잘못했다고. 아이씨. 정말 힘들고 매 순간 지쳐가기만 했습니다. 자상했고 남자다운 면모도 많았던 그였지만 어느 순간 돈밖에 모르고 항상 돈에 쫓기는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 본인의 실수로 받게 된 페널티, 감봉이란 소리를 들었을 땐 사실 안타까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한 달 힘들게 일해서 받는 보상인데 정상적인 급여 처리가 되질 않으니 그 안타까움은 본인이 가장 클 거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이후로 자괴감도 표출하고 여러 가지로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계속 여유가 없다, 힘들다 이런 말들을 습관처럼 얘기하고 매 순간 본인을 이해하기만 바랬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던 터라 이해하지 못할 건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만나서 비용 처리가 있을 땐 제가 나서서 처리를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 크게 불만스럽진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복되다 보니 남자친구는 어느 순간 제 지출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눈치만 살피고 점점 뒤로 발뺌을 하더군요. 그래도 참고 이해했습니다. 화가 날 때도 있었지만 치사스럽고 싶진 않아 그냥 넘긴 적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는 저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점점 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본인 어머니, 예비 시어머니의 생신에 명품 가방을 선물하라는 요구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처음엔 그런 말을 하는 그가 제가 알고 있는 내 남자친구가 맞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신 전쯤 저희 친정엄마의 생신을 이미 한 차례 지내왔던 터라 명품 가방이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는 어이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돈이 없고 여유가 없으니 지출을 줄이고 결혼도 미루면서 양가 부모님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비용도 줄이자 했습니다. 심지어 여유가 없다며 저희 엄마 생신 때는 꽃을 준비했어요. 그 꽃이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저에게 했던 말들이 있었고 그걸 저희 엄마 생신 때 손수 보여줬던 터라 명품 가방 선물 요구는 많이 불쾌했고 기가 막혔습니다. 갑자기 명품 가방으로 어머니에게 점수를 따고 한심을 사면 좋지 않겠냐는 어이없는 변명에 화도 났습니다. 그간 남자친구가 찌질하게 굴면서 본인 힘든 상황만 어필했을 때도 꾹꾹 눌러 참으며 이해하기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점수를 따기 위해 명품 가방을 선물하란 건 도저히 납득도 안 되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자친구에게 그간 참았던 서름과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워하며 놀란 듯 했지만 참고 있던 우라가 멈춰지질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이런 책임감도 없고 말을 번복하며 본인 위주로 모든 상황을 만들어가는 남자친구와 헤어짐을 결심했습니다. 더 관계를 유지해봤자 삶에서 힘들어질 거란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남자친구는 그제서야 미안하다며 빌고 빌었지만 마음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그와 헤어짐을 결정하고 나니 오히려 쌓여있던 응어리가 전부 풀린 듯 편안하고 너무 좋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이지 않던 돈도 조금씩 모이고 있고 생활이 좀 더 좋아졌습니다.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혼을 하기 전이라 어쩌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은 마음 편하게 매 순간순간을 자유롭게 즐기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갇혀있던 틀이 깨지고 나니 웃을 일도 더 많고 좋습니다. 한동안은 이 홀가분한 기분을 놓지 않고 지키려고 합니다. 편안한 이 행복함을 오랫동안 유지할 겁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